자1로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춘천 갑선거구와 강릉 선거구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도내에서도 해외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 관광지에는 상충객들이 북적이며 방역당국의 대처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납, 기부 행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총선에 도내 8개 선거구에 총 37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곳은 원주 을과 강릉 선거구로 각각 6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8명의 후보를 냈으며 무소속 후보가 7명 등록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도 8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34명, 여성 3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60대 미만이 2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4.15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본격 시작됐는데요. 강원 도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춘천 갑선거구와 강릉 선거구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도민일보의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는 민주당 허영 후보와 통합당 김진태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44.5%,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41.8%를 기록했고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4.6%,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준모 후보는 2.1%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선거구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31.2%,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8%를 각각 기록해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17.1%, 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15.3%로 집계됐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와 민중당 장지창 후보는 3%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7%, 통합당 박정아 후보는 32.7%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4%포인트였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9.4%를 기록했고 우리공화당 이강범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균 후보는 2%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41% 지지율을 기록하며 28.5%를 기록한 민주당 원경환 후보를 12.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무소속 조일현 후보가 13%,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은희 후보가 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 도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 강릉,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 전화조사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춘천 갑과 원주 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강릉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에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의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우리 그 1차 산업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주위에서도 우리 뭐 냄새 걱정, 먼 걱정이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를 무릅쓰고 우리가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좀 우리 1차 산업, 한돈 산업도 많이 같이 마음을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1차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요번에 나오신 분들 전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 부동산이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원주에서는 부동산이 좀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에 너무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에 도내에서도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은 봄꽃 축제를 모두 취소하는가 하면 강릉, 경포대 등 벚꽃 명소들은 아예 출입까지 통제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의 대처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예년에 비해 꽃길을 걷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봄꽃 축제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들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로 통제, 차 정차, 사람 하차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면 주차, 노면 주차를 하려고 하는 자가용 운전자분들이 계셔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많은 시기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안 봄꽃 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곳곳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해변가 등 주요 관광지엔 사람들이 붐비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무너진 모습입니다. 지난 29일 강릉 관광의 필수 코스인 강릉 중앙시장.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안 불안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심하게 불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난 주말과 휴일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행락객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를 찾은 차량만 약 15만 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말에 비해 3만 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동해안 주요 숙박업소는 대부분 만실을 기록했습니다. 3주 전에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마스크랑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또 3주 지나고 너무 답답해서 다시 왔는데 저는 너무 많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물론 이제 거리 두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회가 아마 정말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놀란 상태입니다. 봄과 함께 동해안에 찾아온 관광객들, 침체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급여를 반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초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납과 기부 행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처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4달 동안 급여의 30%, 반납한 급여는 국고로 돌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공직사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급여 반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을 시작으로 강릉과 원주, 평창 등 도내 9개 지자체장들이 앞으로 서너 달 동안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특히 또 소상공인 여러분, 또 어려움에 처해서 하루하루 일자리를 이어가던 분들 큰 고통 속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납 행렬에 기초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동해시의회와 정선군의회는 각각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 2,600만 원과 4,480만 원을 반납해 방역물품 구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동참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뭔가 앞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고 아마 국민들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우리 그 코로나19를 아주 이겨내는데 우리 다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하거나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급여 반납과 기부 릴레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 시민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이 문막까지 연결돼야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강남과 연결됐을 때 당당한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주천부터 문막까지 우리 하천을 깨끗하게 해서 아름다운 꽃이 자라게 하고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야영을 하는 삶의 질이 있어야 기업이 유치됩니다. 네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원주에 많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체육관을 산소존으로 만들어서 아이들도 운동하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가질 때 우리 원주는 위대한 도시로 멋진 도시로 경제에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와 이광재 후보와 또 권성정 후보와의 대결이 아닙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과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경제, 안보, 국방 뭐 하나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라 이렇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원주가 미세먼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SRF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원주가 자족 기능이 좀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삼양 같은 기업 꼭 하나 유치해 보겠습니다. 예, 원주에는 다른 공약들도 많지만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섬강 100리길을 완성하겠습니다. 호저면에서부터 불온면까지 섬강 40km 100리 구간을 정비해서 원주 시민분들이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인근의 주민분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요. 섬강의 풍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에 속해 있지 않은 만큼 오로지 원주 시민분들만 보고 믿고 뛰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바른 것, 옳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성중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월 15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 원주 원씨는 조선시대 문무관을 다수 배출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 고문서들을 원주 역사박물관에 기증했는데 2년에 걸친 해석 결과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문서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무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문서들은 원주 한지로 복원돼 조만간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629년) 조선 선조 때 문관이던 원황을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하는 교지입니다. 현재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 왕이 내린 임명장입니다. 고려의 대문장가이자 조선 태종의 스승이기도 했던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문집 운곡시사, 원주 원시 운곡파 중시조인 운곡 선생이 고려 말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역사서로 4권짜리 원본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 원시 운곡 대종회는 이처럼 400여 년간 가문에 내려오는 고문서와 책자 230여 점을 지난 2018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유물은 저도 400년 전에 우리 집안에 쭉 내려오던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우리 원주 원시들의 재산도 되지만은 원주 시민의 재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원주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여의 보존 처리와 해석 끝에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만큼 훼손이 심각한 문서 50여 점은 정밀 복원이 필요합니다. 순수 당나무로 만든 원주 한지가 이번 고문서 복원에 사용돼 의미를 더합니다. 이제 복원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재료로 복원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재질적인 부분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이는 미적인 부분을 최종 평가했을 때 이 원주원시 기증 고문서와 저희 원주에서 생산된 전통 한지가 잘 맞다고 판단이 돼서 복원 기간은 훼손 정도와 문서의 재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점당 짧게는 2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됩니다. 1629년에 만들어진 고문서의 보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을 보존 처리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주에 뿌리를 둔 수백 년 전 유물과 전통 한지의 만남. 박물관은 복원이 완료되는 대로 원주 원시 고문서를 시민에 공개하고 특별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지역 곳곳에는 봄꽃들이 길목을 장식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온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